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실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프란시스 루시를 스승 삼아 13년간 탐구하며 경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은 루퍼트 스피라는 실제는 현상으로 가려지지 않으며 현상을 통해 자명하게 확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9-45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자연의 영원성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폴 세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쓰러져가고 붕괴한다. 그렇지 않은가?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이지만 우리 앞에 드러나는 자연의 현상에는 어떤 것도 존속하는 것이 없다. 인간의 예술은 그 변화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요소들에 더해서 그 불변성에 짜릿한 흥분을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 예술은 자연의 영원성을 맛보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시대의 가장 명철하고 가장 심오한 자연에 대한 통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가장 견고하고 오래 존속해온 구조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몽생 빅토아르 산 앞에 서서 모든 것이 쓰러져가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세잔이 말한 이유는 뭘까요? 세잔은 보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 바깥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세계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 인식 바깥, 의식 바깥에 세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는 것과 분리될 수 없고 보는 것은 의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질로 된 대상만이 공간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대상만이 마음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만들어진 대상만이 의식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의식에 나타나듯 모든 것은 끝까지 분석해보면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지각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대상이 의식 안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지각이 의식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전에 지각된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눈을 뜨면 새로운 지각이 나타납니다. 비록 동일한 대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실 새로운 지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경험이란 다음 지각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의 지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잔이 말했듯 모든 것이 매 순간 쓰러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견고한 사물에 대한 외적 경험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사실은 일련의 스쳐 지나가는 비실체적 지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자는 어디서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라는 알을 얻었을까요? 그는 암묵적으로 그 각각의 지각이 하나의 실제를 공유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각 그 자체는 매 순간 스쳐 지나가고 비실체적이며 사라질지라도 그 모든 지각에는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나타났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더라도 이 실제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실체나 존재는 대상에 대한 모든 경험 속에 현존하고 파도가 사라져도 물 자체는 그대로 남듯 형태와 관념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실제는 현상의 토대 또는 배경입니다. 실제는 현상에 의해 표현됩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그 본질을 깊이 탐구해보면 실제가 경험의 근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꿈속에 나타난 호랑이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깨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마음이 의식 내 현상들을 단순히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꿈속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실제는 호랑이의 본질이고 증인인 의식입니다. 의식은 호랑이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로서 자명합니다. 그것은 호랑이라는 현상 속에서 그리고 그 현상으로서 스스로를 압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객관적 경험 역시 의식을 스쳐 지나가는 현상들을 조합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철저히 분석해보면 꿈과 각성 상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꿈과 각성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들의 토대와 본질, 즉 그 둘의 실제는 동일하며 현상들이 사라진 후에도 남습니다. 이 형체 없는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현상에 의해 가려지거나 드러납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계는 형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음이나 감각을 통해 그 한계가 경험되어야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 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속에 의심할 여지 없이 현존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외부적 특성을 갖지 않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의식뿐입니다. 의식은 어떤 현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경험되지만 대상이라는 특성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의식과 실체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그 둘이 다른 것이라면 그 사이에 경계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계를 우리가 경험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양자에 대한 내밀한 경험으로부터 의심할 여지 없이 현존하며 경계지어진 대상이라는 특성이 없는 존재로서의 의식과 실체를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 그것들은 하나로서 의식 실체이지 의식 그리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식과 실체가 하나라는 우리의 내밀하고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 즉 의식이 실체라는 우리가 우주에 있음 그 자체라는 직접적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의식이 존속하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및 실체도 존속합니다. 물론 이 말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과 실체가 시간적으로 존속한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각이 사라질 때 시간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두 개의 지각 사이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각이 현존하는 중이라도 시간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에 대한 환상만이 현존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실제는 시간적으로 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늘 현존합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영원합니다. 로버트 스피라의 자연의 영원성.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실제는 현상의 토대 배경이며 현상에 의해 표현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